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17%나 급락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지수도 0.4% 정도 밀렸는데요. 이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어제 코스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주는 지속된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또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탑픽 종목 공개를 할 거고요. 또 총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잠시 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지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금일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예. 전일 기관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동시 수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669억 원, 전년 대비 31%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11억 원으로 전년비 49%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추정치를 상회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고객사들의 투자가 예상보다 양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제품 관련된 믹스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반도체 고객사들의 투자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성장에 대한 가시성은 상당히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매출 추정은 6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103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 100억대 유지가 2분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 고객사용 디스플레이 매출이 시작되고요. 전사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 추정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40%대의 높은 성장세는 지속되면서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갈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국내 반도체 고객사용 매출이 또한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용 매출도 개시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가 전분기 대비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따진다면은 2분기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3분기 다시 좋아지는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고객사의 증설 시에 디램과 낸드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수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디램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2019년에는 낸드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8년, 19년 공이 중장기적으로 수위가 또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객사 같은 경우에 미세 공정 전환 및 단수 증가에 따른 증착과 시각 공정 횟수 증가로 유독가스 포함된 공정 확대가 되면서 스크러버 장비에 대한 중요도가 또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러버의 매출 비중이 동사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45%에 달하고 있고요. 전사에서 가장 크고 이익 기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익률이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실적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바라보겠습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의 PER이 7.2배 수준 정도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에서는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12,000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8,800원 수준까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유니셈이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전문가입니다.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고 이제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출진과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매 스타일이 어떠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든 계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최초에는 이제 은행 예적금이나 이런 상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거두고자 좀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드셨을 텐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투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수익금을 거두기 위해서 너무나도 투자 원칙도 없이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저 역시도 물론 개인 매매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개인 매매하면서도 많이
좀 나의 투자 원칙 잃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왔던 과거들을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기가 아닌 초심 찾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와드리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투자의 개념은 이제 섹터마다 종목들이 있는데 예. 그 종목군 내에서도 이제 탄탄한 기본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장성이 충만한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 놓은 다음에 이제 사전 매집을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사전 매집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모멘텀, 그 종목, 그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호재성 뉴스, 즉 모멘텀이 형성되는 순간 외인이든 기관이든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올라올 때 그때 이미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수익 청산하여서 그래서 쉽고 느긋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저렇게 하면은 나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좀 교육적인 매매 원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원칙을 지키시는 손여로 팀장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해 오셨을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을 매기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라이브 매매타임 총 전문가의 수익률 순위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8위부터 4위까지 종목 순위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김영철 팀장님의 배럴과 DNC 미디어가 각각 4위와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13% 이상 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배럴, BGF 리테일, 호텔 신라까지 모두 13%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김영철, 신일섭, 김찬석 연구원의 종목들입니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베스트 3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신섭 소장께서 오늘도 왕관을 2개나 쓰셨습니다. 아세아시멘트가 어제도 추가적으로 더 올랐죠. 수익 30% 가까이 나고 있고요. 4월 20일에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한 지 보름도 채 안 됐습니다. 박용경 팀장의 현대삼성도 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2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신섭 소장의 호텔신라 18% 수익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손여로 팀장님, 지금 장 개장이 한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와 그다음에 뉴욕 증시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 값이 백워데이션 1.89로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백워데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선물의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하락세를 예상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열렸잖아요. 예. FOMC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오늘 FOMC 회의 결과 금리를 동결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5월 3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출발이 됐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 움직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일단은 좀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 산뜻하게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매도로 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 1.6%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분위기죠. 0.12% 상승 출발이 됐고요. 현대차의 주가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포스코도 역시 1.21% 오르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견고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4%나 급락이 있었던 셀트리온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서 말씀해드렸었는데 17% 급락 이후 오늘은 0.5% 소폭 올라오면서 지금 40만 7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로서 어제도 주가 5% 밀렸던 삼성물산 역시 오늘도 0.4% 정도 반발 매수대 들어오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올해 실적 전망치 하향 소식이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연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늘도 1.4% 추가적으로 눌리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지수 움직임 살펴드리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일단은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이죠. 어제보다 0.08%, 2포인트 상승한 2,507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0.27% 상승하면서 오늘은 873포인트로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락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8%, 또 HLB도 1.7%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최고가를 12만 9,800원까지 올렸었습니다. 오늘 그 고가를 또 뚫을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들에서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최근 이틀간 2%대 하락세를 보였던 CJ ENM이 오늘은 소폭 올라오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 나노수의 주가가 오늘은 좀 강하게 밀립니다. 2.74% 내리면서 6,000원 선 초반까지 밀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일단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지금 살만한 종목 위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여로 팀장님의 새 종목 공개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첫 번째로는 KPM테크입니다. KPM테크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제 남북 정상을 계기로 건설, 철강, 그다음에 통신, 철도와 관련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하시던데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미 모멘텀이 충만해서 이제 투매 물량이 좀 몰려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대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조금 좀 매도세가 물량 소화 단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매매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본업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앞으로 모멘텀이 기대되는 그다음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면 상승할 종목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수혜주인 KPM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KPM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도금 약품의 국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현재 해당 종목에 입혀져 있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면 상승할 모멘텀 사실 항암 신약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이라는 제약바이오 수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KPM테크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2,600원을 좀 이탈하면서 좀 관심 종목에서 지워놨지만 중기적인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밑골이 달리면서 외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에 들어오면서 아직 이 종목은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은 좀 수익을 보기 쉽지 않겠지만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옥석 가리기가 종료된 뒤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 수익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매수가는 현재 2,250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체결 안 되더라도 오늘 오후나 내일 오후쯤에는 체결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 중기적인 지지 구간은 이제 2,150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 물론 이제 현재까지 KPM테크에 대한 악재성 뉴스는 없지만 악재성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2,150원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손절가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와 현재 이 종목의 주가를 봤을 때는 좀 긍정적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목표가는 3,100원 이상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마크로젠 역시도 이제 KPM테크와 같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7년 유전자 이식과 유전자 적중 동물 개발과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종목은 이제 암 줄기세포 관련으로 특허를 출원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이유가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을 지금 두 종목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제약바이오는 매도세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 오전장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준 모습들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은 네이처셀이나 차바이오텍, 안트로젠 같은 악재성
악재성 이슈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 이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여줄 때 긍정적인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42,000원으로 지금 설정을 해왔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이제 지지관 이탈시 39,700원. 이 역시도 지금 악재성 모멘텀이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 이탈할 수 있는 가격권을 설정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인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47,3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병행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IT 기술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과 안정적인 성향을 배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금속 가공 및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역량 이를 바탕으로 각종 통신 장비나 핸드폰, 반도체 장비 등의 합체, 구조물, 전기 구동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진 시스템이 이 해당 업종에서 국내 최대 생산력을 앞세워서 이제 IT, 반도체 기술주들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강한 상승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라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제 5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방산주나 남북 경협주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 같지만 현재는 그러한 섹터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전쟁터가 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타 섹터의 강세, 그다음 시장 방향성이 확립되는 대로 제약바이오와 IT 기술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 기준으로도 지금 서진 시스템은 연 기준, 분기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꾸준히 이제 수급상으로도 주당 2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시장의 방향성이 언제 잡힌다라고 확신이 들 수는 없지만 지금 불고 있는 남북 경협주의 돌풍이 잠재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와 IT 강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35,0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잡고 있고 지금 매수가 가능하겠군요. 오늘 34,800원에서 거래가 되네요. 네,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34,800원 현재가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안전적인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몰빵 투자를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염두하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IT 기술주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비해서는 손절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갖고 가시면 좋은 종목이고요. 일단 손절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33,000원 잡았지만 이 33,000원을 추가 매수가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37,000원을 잡아놨는데요. 충분히 4만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는 오늘 종목 3개를 들어봤는데요. 서진 시스템은 사실 손절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어서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볼 텐데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인사부터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수익률 2위에 올라오셔서 오늘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현대상선이지요. 오늘은 좀 밀리는데 여전히 25% 수익을 내면서 총 전문가 수익률 2위에 왕관을 쓰고 계신 박용경 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일단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정도는 일단 실적 기반의 바탕으로 남북 경협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때까지 소외를 좀 받았던 그런 기업을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업으로 일단 국보 디자인, 제가 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탑픽주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유는 일단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소외된 성장주, 그러니까 국내 인테리어 일단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인테리어 사업이 지난 한 10에서 15년간 굉장히 시장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택 경기가
침체가 좀 되다 보니까 사실 새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경기가 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경기에 의존하지 않고 좀 사업을 다각화했다라는 점에서 좀 크게 높이서 좀 살만한 종목인데요. 일단 뭐 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 오피스라든지 레저 시설, 그리고 호텔, 뭐 관광 시설 이런 부분 쪽으로 눈을 좀 돌려서 일단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테리어 산업 불황기에도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매출과 영업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나름 돌파구를 찾아냈다라는 점에서 좀 큰 점수를 좀 주고 싶어서 이제 종목을 좀 추천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업력은 1983년에 설립이 돼서 거의 한 30년 가량 이상 업력을 자랑하고요. 지금 코스닥 상장된 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부분에서 도급순위 1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단 이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대북 경합지로 조금 추천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아티아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철도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시베리아 저희가 뭐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가려면 일단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런 경제적인 이슈가 조금 있으면서 철도를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철도주가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한 1,800원대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장기적으로 한 6, 7개월 이상 기다린 끝에 뭐 크게 수익이 났었지만, 마찬가지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경협지로 크게 지금 거의 6,000원까지 어제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종목이 좀 어떤 종목이 좀 주목을 해야 되겠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건설과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지금 탄탄한 인테리어 기업들. 뭐 북한에서 지금 제가 철도를 이어진 다음에는 그 철도 역 주변에는 무조건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변 개발들이 되면서 레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달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보 디자인을 그런 측면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 뭐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 손실, 2017년에 일회성 손실이 좀 기록을 했었지만 뭐 크게 그렇게 좀 큰 폭으로 이제 손실을 본 것은 아니고 2016년 대비에는 거의 영업이익 신장이 약 100% 이상 신장을 되었기 때문에 내실도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고요. 특히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금 자금 보유력이 굉장히, 현금 자금 보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제위기라든지 지금 아직은 올 시점이 아니지만 뭐 글로벌적인 시장을 봤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자체적인 펀더멘털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소외된 실적주, 성장주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 대두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면서 일단 목표가는 짧게 한 23,000원 정도로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 현대상선 좀 말씀을 드리겠네요. 다시 사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경협주가 반짝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슈 자체가 너무 큽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 유명 채널들이 와서 전부 다 생중계로 중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주목을 받았던 시점이 뭐 일주일도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주목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뭐 중국과 일본도 지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8월 15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북한과 지금 그 8월 15일 이전에 이산가족을 조금 상봉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제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그 이후에 관광산업 그리고 현대그룹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모든 관광 그리고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 자회사로 있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이런 이슈가 떠오르면 분명히 한 번 더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2017년 9월, 8월, 2017년 5월부터, 이 5월 시점부터 계속, 9월까지 지금 8,000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8,000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하지만 이제 올해 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있기 전에 크게 한번 거래량이 한 7천만 주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 4월 30일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거의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조정은 좀 멀리 가기 위한 모멘텀을 좀 더 받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받은 자리에서는 조금 더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다. 어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단타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한 올해 중기 그리고 올해 말 정도까지는 현대상선이 뭐 남북 경협주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지원도 지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금 해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한번 맞물리게 된다면 크게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월봉이라든지 연봉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현대상선이 창사 이래 거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과거에는 뭐 30만 원, 2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이만큼 빠졌다라는 거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큰 시세로 한번 다가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상선뿐만이 아니라 그간의 급등세를 보였었던 뭐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 등 이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장은 좀 밀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으면 밀렸던 거 다 만회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은 자리가 매수 기회입니까? 일단 뭐 전체적인 비중을 100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일단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매수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급등을 했던 사실 이 주가라는 거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상선을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한 종목 남아있죠? 네, 그 다음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제약 바이오주가 연구 경산 개발 비용을 일단 뭔가 자산적 가치로 이제 잡아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전 부분을 경비 처리를 함으로써 회계 부분을 조금 좀 투명하게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스테로이드제라든지 기관지 같은 그 폐 관련 질환에 관련된 약품을 좀 개발하면서 그 부분에서 지금 독보적인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그 거대한 제약회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성과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비 처리를 전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 손실이 나지 않는 바이오 제약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지금 거래량이 한 번 두 차례 나오고 지금 바닥을 한 두세 번 정도 다지면서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라젠이라든지 뭐 어제 HLB 같은 경우는 좀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그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주가 조금 뭐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 급등했는 것들을 전부 다 반환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상승 기회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옥석을 가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나이티드 제약이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호흡기 질환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2016년에 890억 정도에서 지금 지난해 870억 정도로 지금 2% 정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지금 시장 규모를 조금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미약품과 지금 경쟁 구도로 지금 약품을 좀 개발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제약 그 글로벌 신약들 같은 경우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한번 좋은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14년에 좀 발매를 했던 급성기관지염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수익을 좀 거둬주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다만은 뭐 40에서 50억 정도 가량 영업이익에서 보면 한 200억 정도를 했는데 그 4분의 1 분량 4분의 1 정도를 좀 차지했다. 뭐 물론 거기서 이제 한 20% 정도는 뭐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만큼 지금 신약 개발에도 치중하고 있고 과거에 개발했던 약품들이 지금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고 글로벌 시장도 지금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차트상 그리고 회사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지금 27,000원이라는 좋은 자리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좀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가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 목표가는 짧게 3만원 정도로 잡고 일단 32,500원 그리고 35,000원, 37,000원 선에서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좀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27,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제약 바이오주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다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포트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코웨이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웨이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는 소폭 밀리고 있기는 한데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어제 장에서 6%나 급등을 했었죠. 어제 오른 거에 비하면 지금은 조정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네, 우선 코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뭐 비대, 뭐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뭐 연수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환경가전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고요. 지금 그 이슈에 따라서는 이제 종목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다는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호재성 뉴스는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코웨이가 아마존에 진출했다는 것으로 2, 4분기 역시도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역시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웨이가 2017년 후반부터 이제 2018년 초까지는 이제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내수주인데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떤 섹터였는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강세 섹터로 보여질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나 뭐 매출이 뭐 나빠진 경우는 없지만 시장에 관심 받지 못해서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빠진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코웨이 같은 경우는 1, 4분기에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향상되었고 그다음 2, 4분기에도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덕분에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코웨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100원이 단기적인 저항구간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 구간을 일단 돌파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6,000원부터 이제 두터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웨이를 2, 4분기까지 매수하실 분들 지금도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지금도 만약에 좀 고점에 물려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좀 스트레스 좀 줄이면서 느긋하게 들고 가면서 두터 매물대 구간 96,00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코웨이 시각 특징주로 분석해드렸고요. 이어서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40% 감소한 실적을 내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로 분류가 되는 삼성 SDI는 박용경 팀장께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ES 저장 여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좀 좋지 못한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모멘텀을 좀 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의 구간을 조금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좀 그렇게 생각보다 썩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적작폭을 감소했다. 중량정지 부분에서 그 이전의 사업 손익을 많이 만회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좀 빠르게 개선되려면 2차 전지에 필요한 부분이나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일단 중국 시장이 좀 빠르게 열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더디게 열리게 된다면 삼성 SDI에서 실적 개선은 그렇게 크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는 주식은 당연히 그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바닥을 올라가고 다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국면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7만 5천 원 선이 적정한 매수가이지 않을까. 지금 18만 7천 원 선에서 다시 한번 또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양호하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좀 보시면서 실적 개선을 좀 기다리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하는 탑픽 종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세화 PNC입니다. 예.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연모제 그리고 두발용 화장품 자체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TV 홈쇼핑을 통해 소개된 리체나 샴푸용 연모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두바이에 론칭한 모레노가 입소문이 나면서 중동 시장에서 판매량이 20배 이상 증가했고요. 수출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코스메틱 시장은 인구 4억과 11조 원 가량을 소비하는 세계 5대 화장품 시장 중 하나고요. 또한 중동 시장 선도 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중국 시장에서도 비특수 화장품 사전 통관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을 일주일이면 허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통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제품과 전략 제품을 자유롭게 론칭 가능하다는 점이 중국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시장도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H&B 스토어, 랄라블라 전국 매장에 모레노 주력 제품 판매가 확정되었고요. GS와 손을 잡으면서 홈쇼핑 성적까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H&B 스토어인 올리브영 입점만 된다면 이제 국내, 중국, 중동 시장까지 장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장성에 비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 연휴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매수가는 6,800원,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 6,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더 밀릴 때 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화 PNC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호 전문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FOMC가 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국내 증시도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6% 하락을 하면서요. 2504.0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50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2497선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2500선에 회복을 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87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오늘까지 이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0.12% 상승을 하면서 83,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수출입 있는 은행이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엔화 대출을 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1.25% 상승을 하면서 16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1.54% 상승세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도 0.2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회계 분식 논란으로 계속 하락 중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1.36% 소폭 상승을 하면서 4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또한 오늘 1.52%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하락세고요. 네이버는 0.5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32% 상승을 하면서요. 873.8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0선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닥은요. 현재 873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모두 상승세입니다. HLB도 현재 3.03% 상승을 하면서 12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HLB는 어제 장중 신고가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LKS를 통해서 표적 항암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톡스는 0.53%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를 대웅제약에 도용당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0.33% 상승을 하면서 21만 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CJENM은 0.34% 하락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나노스 모두 하락세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위아가 5.10% 상승을 하면서 55,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유아는 5%, 그리고 기아차는 3%, 영원무역은 2.61%,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 SDI는 2.4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 중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해화학이 7.32%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5.33%, SK네트워크스, LS산전, 한전기술은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코스피 어떤 종목들이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로템, 그리고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대아TI, 5위는 인스코비, 6위는 현대건설, 7위는 옴니시스템, 8위는 우리기술입니다. 어제랑 조금 비슷한 모습인데요.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년간 특별 감리를 한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법인과 협의를 거쳐 IFRS에 따라 처리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2.60% 상승을 하면서 41만 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위인 인스코비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인스코비는요, 이 6월에 의료기기업체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염증과 통증 완화 관련 신약 3상을 마치고 신약 등재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현재 3.94% 상승을 하면서 1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위인 우리기술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우리기술은 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기술은 13조 규모의 사우디 원전 수주 이슈도 있고요. 현재 북핵 폐기와 관련해 북한 핵 폐기 후 전력 지원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설립 시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60% 상승을 하면서 3,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효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하고 수익률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싸다라고 느끼는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리뷰 잠깐 듣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주셨던 CJ CGV가 지금 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은 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적으로는 사실 CJ CGV가 코스피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종목과 좀 유사한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 전일까지 좀 대북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좀 쏠렸기 때문에 그 외에 여타 종목들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자금들이 좀 풀리면서 다른 섹터들로 자금의 유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75,000원 정도에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수급적으로나 그리고 향후 실적적으로나 아직 충분히 기대볼 만한 부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CJ CGV를 매수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들어볼게요. 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죠. PSK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IT 하드웨어 쪽 종목들 상당히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PSK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적인 면에서는 1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3분기는 2분기를 또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주가 충분히 좀 매력적이고요. 여기에다가 이 PSK는 이 장비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정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특정 이 장비주들이 좀 좋지 않을 때에도 꾸준한 이 매출 성장세,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거래선도 상당히 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 안정성까지 좀 겸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개인들 수급이 워낙 좀 이 특정 이 대북 관련 섹터로 좀 많이 쏠렸었기 때문에 이 PSK도 좀 수급적인 면에서 좀 많이 비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쪽에서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가격적인 면, 지금 자리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판단돼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PSK 오늘 저가 매수 포착줄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 다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원도 대표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급등주 최원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각 시황 분석해 주시고 추천주를 공개해 주시게 될 텐데 지금 코스피는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반등하면서 0.4%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그 개별주 쪽으로 많이 매매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시황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약주들이 아시다시피 지수하고 같이 동반적인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현재 매도 신호가 현재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받쳐주어서 요만큼 떨어졌다 이제 올라갈 것이냐.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약간은 비긴 비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이쪽 부분에서 등변 삼각도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주를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따라서 이 제약주들이 올라왔으니까 제약주들을 앞으로 조금 한 며칠 정도 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매매 방식을 고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거래하는 이주가 코스닥 종목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상승 쪽에 있는 종목들이 제약주로 반등을 치고 제약주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수 관련 주를 연관시켜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약주를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황 흐름 또 분석부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추천주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래도 이제 남북 경협주가 제약주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과의 그 어떤 그 평화적인 그 회담으로 이해해가지고 남북 경협주들이 최근에 그냥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식도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전부터 그런 그 남북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매집을 하셨으면 충분한 개인 투자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도 남북 경협주는 아직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직 북미 회담일도 남아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북미 회담일까지는 남북 경협주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추천주는 제가 체시스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체시스도 남북 경협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인데 체시스가 지금 이 주식이 상당히 변동이 셉니다. 변동이 세가지고 좀 넓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주식들은 바로 그냥 갖다 들이대는 것보다 한 2, 3일 정도를 한 1,500원이나 550원 정도 바닥을 잡고 조금씩 하루에 뭐 한 5%, 3%, 2%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나가셔야지 한꺼번에 이제 팍 매수를 하면은 좀 손실 볼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서 1,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약간 또 위험하니까 1,500원 정도는 손절 카트라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 1,500원 밑에서 한번 더 떨어지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재매집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남북 경협주는 체시스하고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다면은 아시아 종묘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가 이제 남북 경협주 중에 앞으로 이제 북한의 그 경제 협력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뭐 재무제표는 좀 원활하니까 한꺼번에 좀 덤비시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에 매수하는 게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같으면은 이제 매집을 뭐 하루에 몇 퍼센트 사고 해서 천천히 평균 단가를 이끌어가서 이제 매매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이스는 목표가 남기가 한 2,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시아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더 상승 쪽으로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종목도 지금은 조금 올랐으니까 조금씩 매집하는 스타일로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비료주는 물론이고 또 종묘주까지 최근에 남북 협력주로 경제 협력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남북 경제 협력주로 구분되는 기계 건설 쪽은 오늘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같은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표님? 글쎄 아무래도 북미 회담일까지는 남북 그 경협주가 아무래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 아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그 남북 경협주가 뭐 대원전선이나 이런 전선주 쪽으로 내려가고 그다음 이제 비료 쪽이나 이쪽으로 그 남북 경제협력 협력 관련주가 이제 변동성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 종목 같은 것도 지금 이제 팍팍 지금 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이런 종으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도 잘 선별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떨어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체시스죠. 체시스도 지금 이쪽 부분에서 현재 눌림목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를 깔아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는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딱 매수를 하는데 그 실력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서 평균 단가를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제는 아무래도 그 북미 회담일까지는 유효한데 현재는 너무 올라서 조정 중이다. 조정 중이기 때문에 조정 중인 종목보다는 새로운 그 테마가 뛰어오르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완도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장 시장 전략과 함께 추천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에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돼서 코스피는 장중 하락과 상승을 등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 2,500선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0.5% 정도 상승을 보입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